서본 적이 없어서 몇 번을 거절하다 결국 서게 되었네요. 간사님한테 무슨 송사, 축하의 말, 뭐 편지, 격려사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색한지 마치 매일 집에서 보는 가족을 밖에서 오랜만에 보는 척하는 기분이 들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간사님과의 과거를 천천히 떠올려 보았고 결국 이렇게 글을 써서 읽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워낙 모범생이어서 대학 1학년 등교 첫날 IBF 신입생 모집 테이블에 가서 제 발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신입생 중 두 번째로 등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간사님을 보았죠. 지금보다 훨씬 비대한 몸집에 안 어울리는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서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심각하게 지시하더니 당시 유행하던 사각형 까만 인조 가죽 가방을 메고 사라지시더군요. 저게 말로만 듣던 복학생의 포스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형은 마치 한 마리의 곰과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얼마 후에 LGM이라는 예배를 보는데 예배 시간에 그 곰같이 생긴 형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형은 학생 주제에 강의도 하네. 곰플레이어도 아니고. 여기는 혹시 이단이 아닐까? 매우 이상한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있다 발을 빼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난리 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LGM 출석률 100%를 자랑하던 제가 1년간 들어본 설교나 강의 중에 간사님 강의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곰도 쑥과 마늘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된다더니 성경의 맥과 얼개는 이미 그때부터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때부터의 인연이 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간만에 옛 기억을 몇 가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름 미식가인 간사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얻어먹고 호강하던 시절, 87년에는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한다고 둘이서 철원 지역까지 가서 추위에 떨며 개고생하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는 매주 따로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시고 둘 다 엄두를 못 내던 헤르만 리들보스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도 끝까지 같이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성경과 영웅문 다음으로 제가 읽은 가장 두꺼운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둘이서 종로 시네코아에 가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2번인가 3번을 연달아 봤던 동방불패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시절 면회 오셨을 때 매우 낯익은 어린 소녀를 데려와서 둘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저를 깜놀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시절을 물리적으로 또는 서신이나 전화로 거의 떨어져 있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역과 삶에 대해 진지했고 항상 말씀으로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셨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형으로 자리 잡아온 세월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공정선거 감시단 가서 한 사람 눕기도 힘든 쪽방에서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 당시 저로서는 생각도 안 했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봤습니다. 동방불패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사실 그 전 20시간 동안 간사님은 당시 IMF가 직면했던 커다란 환란 속에서 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가 기도하다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녀와 군대 면회 오셨을 때 우리 셋은 홍천강에 발을 담그고 IMF 공동체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해가 떨어지도록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저는 부대로 복귀해서 괴로운 외출 신고식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예레미야나 하박국처럼 현실을 넘어선 비전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간사님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법이었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어간 간사님의 인생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역자들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간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내온 세월은 돌이켜보면 늘 여전히 미숙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모두 철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님은 주장은 하시지만 권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린 적이 없었고 언제나 새내기 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위트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고 여행하고 때로는 화내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간사님 모습에서 저는 권위와 자기 속임으로 철들어가는 기성 목회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뭐래도 철없이 늘 배려하고 섬기고 다 나눠주는 사역과 목회를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슴 없는 서강대 NT들의 맏형으로서 언제나 시대를 10년 정도 앞서갔던 간사님의 사역은 대부분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가신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하고도 독창적인 길을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아이들부 간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간사님의 사역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축하의 글도 애절하거나 비장한 내용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따 집에 가면 다시 반바지 입고 또 서로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또한 새로운 길의 개척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간사님의 은사이므로 저는 큰 염려는 없고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간사님의 경험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방식으로서의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부양신공의 경지에 오르시고 아름드리 검파의 장본인이시자 통합 맹주로서의 내공을 쌓아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설프게 넘쳐나는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주와 인마에 빠져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맥과 얼개로 건져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으신 만큼 10년씩 앞서가지는 마시고 한 2년 정도만 앞서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간사님과 앉으면 오래전 햇살 비치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느낌이 금방 듭니다. 아직 하나도 자라나지 않은 철없는 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간사님은 앞으로 25년이 더 지나더라도 그런 느낌으로 금방 돌아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간사님이 저에게 주신 옛날 편지들을 꺼내서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내주신 편지 하나를 간단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매일 박박 끼고 있는 저에게 마치 학교에 같이 있는 것처럼 IBF 공동체 얘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시는지 조금 염장 지르는 편지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간사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이 편지에서 간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를 오늘 다시 반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간사님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들은 오늘날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